일본의 유명 만화 도라에몽. 도라에몽은 친구들에게 매일 괴롭힘을 당하는 친구를 위해 항상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무언가 특별한 물건들을 꺼내 도와주는데요. 그 물건들이 너무 신기하고 탐나기도 해 실제로 이런 물건들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게 하기도 하죠. 그런데 도라에몽은 친구가 살인을 했다고 해도 도와줄 수 있을까요? 1999년 4월 14일 일본 야마구치현의 한 가정집. 젊은 주부 모토무라 야요이는 생후 11개월 난 딸 유카를 재워두고 늦은 점심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군가 거칠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갑자기 온 집안을 울리기 시작했죠. 계세요. 백완공입니다. 갑자기 집을 찾아온 그 누군가는 자신을 백완공이라고 말하는데요. 그러나 이상했습니다. 야요이는 백완공을 부른 적이 없었으며 부를 이유 또한 없었기 때문이죠. 그럴 리가 없는데 하며 문을 연 야요이. 그녀의 눈앞에는 굉장히 앳된 얼굴의 남자가 상기된 표정을 하고 서 있었는데요. 야요이는 그에게 자기는 백완공을 부른 적 없다고 말했지만 남자는 아주 천연덕스럽게 말을 이어갑니다. 아마 남편분이 부르신 것 같다고, 오늘 날짜가 확실하다고 말이죠. 그 후 남자는 거의 억지로 문을 열다시피 하며 야요이의 평화로운 집안으로 밀고 들어왔죠. 집안 이곳저곳을 함부로 들쑤시며 마구 돌아다니기 시작합니다. 남자의 행동에 당황한 야요이는 남편에게 전화를 해 백완공을 불렀는지 확인하려고 했지만 바쁘게 일하고 있을 남편은 전화를 받지 않았죠. 그리고 야요이는 그 수상한 남자가 어쩐지 끔찍하고 기분 나쁜 눈빛으로 자신을 힐끗거리며 훔쳐보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채고 말았는데요. 그의 끔찍한 눈빛에 소름이 돋아버린 야요이. 결국 그녀는 백완공을 내쫓아버리기로 결심하고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나중에 남편이 있을 때 다시 오라고, 지금은 나가달라고 말이죠. 그런데 그 순간 백완공은 야요이의 말을 듣고 갑자기 눈빛이 변해버리더니 온몸을 던져 그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남자의 강한 힘에 의해 바닥에 쓰러져 버린 야요이. 백완공은 그녀의 몸 위에 올라탔고 이어 거칠고 폭력적인 손길로 야요이를 더듬기 시작했죠. 그녀는 온 힘을 다해 격렬하게 저항했지만 남자의 억센 힘을 이겨내기엔 역부족이었고 꿈쩍도 하지 않는 남자의 힘에 야요이는 지칠 대로 지쳐 더 이상 저항하기도 힘든 지경에 이릅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옆에 자고 있는 어린 딸 유카 때문이었죠. 자신이 이대로 꺾이면 딸에게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고 생각한 그녀는 계속해서 온 힘을 다해 저항했는데요. 야요이의 저항이 생각보다 격렬했던 것인지 버티지 못한 남자. 그러자 그는 결국 야요이의 목을 두 손으로 거칠게 졸랐습니다. 그렇게 평화로운 집안으로 침입한 이 남자는 야요이의 목숨을 빼앗고 말았죠. 야요이의 몸이 차갑게 식은 그 순간 잠에서 깬 딸 유카는 울음을 터뜨렸고 시끄러운 울음소리를 들은 백완공은 주변에 널브러져 있던 노끈을 들고 유카에게로 향했고 결국 유카마저 그렇게 남자의 손에 숨이 끊기고 맙니다. 한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최악의 범죄를 단 몇 시간 만에 저지르고 만 남자. 하지만 이처럼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그는 바로 도망치기는커녕 기괴한 행동을 시작했는데요. 남자는 다급하게 온 집안을 뒤져가며 벽장을 찾았고 벽장을 찾자 다행이라는 듯 기뻐하며 한박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는 벽장문을 열어 이미 차갑게 식은 야요이와 유카의 몸을 꾸깃꾸깃 온 힘을 다해 구겨 넣었고 남자는 마치 주문이라도 외우는 듯 이렇게 소리쳤죠. 도와줘 도라에몽! 김영사의 연락을 받고 간 곳은 아주 평범한 가정집이었습니다. 그러나 한창 저녁밥을 먹으며 웃음소리만 나야 하는 집의 문지방을 타고 넘어오는 소리는 한 남자의 구슬픈 울음소리와 경찰들이 현장 감식을 하는 분주한 소란뿐이었고 저는 저를 마중 나온 김영사의 안내를 받아 집 안으로 들어갔죠. 시신을 발견한 건 남편인데요. 퇴근 후에 이곳에서 아내를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딸은 다른 곳에 있었고요. 그곳은 바로 벽장이었습니다. 23세의 모토무라 야요이와 생후 11개월의 딸 유카는 각각 다른 벽장 속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고 했죠. 처음엔 단순히 범인이 범행 흔적을 감추기 위해 시신을 벽장에 넣을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지만 한 벽장에 다 들어가지 않는 것도 아닌 여자와 몸집이 작은 아이를 굳이 다른 벽장에 숨겼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곧장 두 사람의 시신을 살펴봤는데 단순 살인으로 보기엔 어려운 흔적들이 하나둘 발견됐죠. 야요이의 옷이 심하게 흐트러진 걸로 봐선 범인이 폭행을 시도해 격렬하게 저항한 것 같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시신엔 정액이 검출됐는데 법의학자는 범인이 사후에 시신과 관계를 맺었을 거라 말했죠. 범인이 단순히 시체 애호가일 수도 있겠지만 피해자에게 저항흔이 남아있는 걸로 봐선 살인은 그저 부수적인 피해였고 진짜 목적은 성폭행이었을 확률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범인은 피해자가 숨을 거뒀다는 걸 개의치 않을 정도로 성충동을 조절하기 힘든 사람일 수 있었죠.
그리고 이 사건에서 시간만큼 충격적인 건 바로 태어난 지 1년도 안 된 아기를 상대로 살인을 저지른 범인의 잔인함인데, 유카의 사인도 야유이와 마찬가지로 교살이었지만 그 방법이 상당히 소름 끼쳤습니다. 범인은 유카의 목을 조를 때 야유이와는 다르게 노끈을 사용했던 걸로 보였죠. 본인의 손에 비해 너무나 작고 얇은 아이의 목을 숨을 거둘 때까지 조르는 게 쉽지 않아 도구를 이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아한 건, 범인은 그 노끈을 그대로 두지 않고 유카의 목에 두른 채 리본을 묶어 놓았다는 거였습니다. 마치 선물을 포장하는 것처럼 말이죠. 폭행을 시도하다 피해자가 저항하니 살인까지 저질러 끝내 시체를 육보여 본인의 목적을 달성한 무모함, 그리고 목격자도 아닌 아기까지 해친 잔인함과 마지막에 아기의 숨통을 조인 끈으로 리본을 묶어 범행을 마무리한 기괴함까지, 저는 범인이 어쩌면 미숙한 정신연령이거나 현실 감각이 없는 사람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간신히 이성의 끈을 붙잡고 있는 남편 히로시와 이야기를 했을 때 저는 그에게서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벽장에 있던 야유이의 지갑이 사라졌습니다. 평소에 항상 그 안에 뒀는데 보이지 않더군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범인이 야유이와 유카를 벽장 안에 넣는 과정에서 안에 있는 지갑을 발견해 훔쳤을 거라 추측했습니다. 폭행과 살인, 그리고 강도까지 극한의 상황에서 여기저기 중구난방하는 범행들을 보고 저는 범인은 충동성이 굉장히 높다는 걸 알 수 있었고, 어쩌면 범행을 저지르는 급한 상황에서 그는 충동성을 누를 수 없는 미성년자는 아닐지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렇게 용의자는 사춘기 이후의 청소년부터 30대 후반의 남자로 추려졌고, 저희는 인근 일대에서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야유이의 사망 시간을 추정해 그 시간대에 아파트로 낯선 인물을 본 사람은 없는지 목격자를 찾아 나섰죠. 그리고 히로시가 야유이 지갑에 그 지역에서만 쓰는 상품권이 있었다는 걸 기억해 일대에 있는 상점에 그 상품권이 들어올 시 경찰에 따로 연락이 가게끔 조치를 취했죠. 그렇게 수사망을 조금씩 좁혀나가던 그때 사건이 발생하고 나흘 뒤인 4월 18일, 함정님, 지금 지역에 있는 게임센터에서 해당 지역 상품권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한 게임센터에서 누군가 야유이의 지갑에 있던 것과 같은 지역 상품권을 사용했다는 제보가 들어왔고, 저희는 바로 출동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엔 고등학생 정도로 보이는 한 소년이 유유히 게임을 즐기고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후쿠다 다카유키, 저희가 찾고 있던 바로 그 살인마의 이름이었죠. 후쿠다는 크게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체포되는 과정에서 야유이의 지갑이 나왔고 곧바로 후쿠다를 연행하려고 했죠. 그런데 그때 후쿠다의 입에서 이해할 수 없는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그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연신 그럴 리가 없는데 라고 중얼거렸는데, 저는 의아한 표정을 짓는 후쿠다에게 무슨 말을 하는 거냐고 물었고, 그는 정말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분명히 여자랑 아기를 벽장 안에 넣었거든요? 근데 왜 살아나지 않은 거죠? 도라에몽이 도와주지 않은 건가요? 도라에몽, 그건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 만화 캐릭터의 이름이었습니다. 여기서 벽장은 모든 해결할 수 있는 신기한 물건을 갖고 있는 도라에몽이 주인공 소년의 집에 얹혀 살며 주로 생활하는 공간이었죠. 그런데 이건 그저 만화 속의 이야기인데, 후쿠다는 자신이 시신들을 벽장 안에 넣었으니 그 안에 사는 도라에몽이 죽은 피해자들을 어떻게든 살려줬어야 했다는 황당무계한 소리를 하는 겁니다. 저를 포함한 그 자리에 있던 경찰들은 모두 그가 체포를 피하기 위해 정신 이상 행동을 연기하고 있다고 생각했고, 계속 도라에몽을 부르던 후쿠다는 곧바로 경찰서로 연행됐죠. 그런데 정신이 혼미할 정도로 황당한 일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후쿠다는 제 예상대로 18세 미성년자였기에 저희는 법적 부모의 동의 아래 그를 신문해야 했는데, 아들이 살인의 유력한 용의자로 검거됐다는 소식을 전달받은 후쿠다의 아버지는 당황스러운 대답을 할 뿐이었죠. 아들이 우연히 저지른 범죄인데 내가 무슨 상관입니까? 정상적인 부모라면 보일 수 없는 뻔뻔한 태도에 경악했지만, 이후 범행 사실을 자백한 후쿠다의 말에 따르면 그의 아버지는 아들이 저지를 범죄를 미리 알고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취조실에서 후쿠다는 범행 당일 자신은 강간을 할 여자를 찾고 있었고 평소 지켜보던 야유이의 집에 찾아간 거라고 말했죠. 그리고 평소 자신의 아버지에게 야유이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그 여자 죽은 우리 엄마를 닮았거든요. 처음부터 죽일 생각은 아니었어요. 그저 어리광을 부리고 싶었다고요. 후쿠다는 피해자인 야유이가 자신이 중학생 때 극단적 선택으로 떠난 어머니를 닮아서 범행을 계획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폭행을 할 목적으로 그 집에 배관공인 척 연기를 해 침입한 건 사실이지만 살인은 계획에 없었고 야유이가 저항을 하자 조용하게 만드는 과정에서 목을 조르게 됐다고 말했죠. 그리고 그 후 죽은 엄마를 향해 기어가며 우는 딸 유카의 울음을 그치게 하려고 목에 리본을 매줬지만 끝내 유카가 숨을 쉬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는 끝까지 살인이 고의가 아니라고 말했지만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죠. 피해자들을 부검한 결과 유카는 죽기 전 몸에 마치 높은 곳에서 떨어진 것 같은 타박상이 생겼다는 게 밝혀졌고 그 내용을 가지고 후쿠다를 신문했을 때 그는 유카의 목을 조르기 전에 울음을 그치게 하기 위해 몇 번씩이나 거실 바닥에 아기를 내던졌다는 걸 인정했습니다. 고작 11개월의 아기를 바닥에 내던진 행동에 살해 의도가 없었다는 건 기만이었죠. 후쿠다의 변론은 뻔뻔한 변명일 뿐이었고 그 후 그는 가정법원으로 송치돼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났을까 저는 김영사로부터 후쿠다가 비열한 수를 쓴다는 소식을 전달받았습니다. 2심 재판에서 후쿠다가 체포 당시 했던 말을 다시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거였죠. 피해자들을 벽장 안에 집어넣은 이유는 도라에몽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책임을 회피하려는 후쿠다의 주장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는데 같은 2심 재판에서 그는 죽은 야유이와 관계를 한 이유가 그녀를 부활시키기 위한 의식이었다는 소리를 했다고 합니다. 김영사의 말에 따르면 이는 후쿠다가 평소 읽던 마계의 환생이란 소설에 나오는 설정이었고 실제 그의 집을 수색했을 때 해당 소설이 나왔다고 했죠. 후쿠다는 자신의 책을 죽은 피해자의 몸에 주입해 그녀를 다시 살려내려 했다고 하지만 이는 그저 정신 이상을 주장으로 범행을 부인하려는 흔해 빠진 수법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후쿠다 측은 곧 정신감정을 신청했는데 과연 사람을 죽이고 벽장 앞에서 도라에몽을 찾던 소녀는 정말 만화 속 고양이 로봇에게 기도를 할 만큼 미쳐있던 걸까요? 1999년 세기 말에 일어난 이 사건은 특히 인권 문제와 단속이 불가능한 가해자의 미친 발언들 때문에 이슈가 됐었습니다. 인권 변호사였던 후쿠다 측 변호인은 후쿠다의 불행한 어린 시절과 보살핌 받지 못하고 방치된 교육 환경, 그리고 정신적인 미성숙함을 변론 내용으로 앞세웠죠. 후쿠다가 어린 시절 내내 아버지에게 가정학대를 당했던 건 사실이었습니다. 죽은 후쿠다의 어머니도 남편의 학대에 끝내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후쿠다의 아버지가 간간을에 생긴 아이가 후쿠다라는 소문까지 돌 정도였죠. 아들이 체포된 후 후쿠다의 아버지가 언론을 통해 한 인터뷰 내용을 보면 후쿠다가 얼마나 막장인 집안에서 자랐는지 어느 정도 예상이 가긴 합니다. 아들이 저지른 범죄로 인해 가족을 잃은 유족에게 할 말이 없냐는 언론사의 물음에 나도 이 사건으로 많이 힘들다. 피해자 남편도 빨리 사건을 잊고 새 가정을 만들어라는 대답은 많은 이들을 분노케 했죠. 또한 후쿠다에 의하면 어머니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전에 자고 있던 후쿠다의 귀에 대고 다음 생엔 부부로 태어나자는 유언을 남겼고 유일하게 의지하던 어머니의 죽음에 대한 충격이 그의 인격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에게 받은 학대와 어머니의 부재가 정서 발달에 장애를 가져왔고 이 과정에서 성에 대한 망가진 상상들과 엇나가는 충동이 생겼다는 거죠. 그렇게 후쿠다는 과거 학대당하고 방치돼 결국 망상에 사로잡혀 현실을 구분할 능력이 없다는 걸 자신이 사건 현장에서 도라에몽에게 부활의식을 부탁했다는 걸로 증명하려 했는데 이는 다분히 계산된 변호 수법으로 보여졌습니다. 실제로 후쿠다는 체포 과정이나 수사 과정에서 이 이야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후쿠다가 처음 도라에몽에게 피해자들을 살려달라고 하기 위해 벽장에 넣었다라는 말을 한 건 2심 재판이었습니다. 그 전에는 전혀 정신질환에 언질도 없다가 재판이 진행되는 와중 이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날 바보 취급할까봐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조악한 변명을 하며 자신은 허구와 현실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방패를 내놓은 것이죠. 하지만 기구한 가정사를 모두 이용한 변호 덕에 1심 재판에서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살인이 우발적이고 반성의 여지가 보인다는 이유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이 결과로 하루아침에 가정을 미친 살인마에게 뺏긴 남편 히로시는 기자회견에서 차라리 내가 직접 죽이겠다는 말을 했고 일본 사회도 경악에 휩싸였죠. 여기서 포기하지 않은 검찰은 항소에 2심 재판이 진행됐지만 안타깝게 검찰의 항소는 기각됐고 사건은 이후 최고재판소까지 가게 됐는데 검찰은 여기서 후쿠다가 1심 이후 친구에게 보낸 편지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바로 유족을 조롱하는 편지였는데 내용은 이러했죠. 나쁜 건 지금의 세상이다. 야쿠자들은 해외로 도망치고 중독자들은 정신병원에 가는데 난 환경을 탓해서 도망치겠다. 길을 가던 개가 어느 날 귀여운 개를 만나서 그대로 해버린 거다. 이게 죄인가?
자신의 죄를 전혀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형벌을 피해가겠다는 뻔뻔한 모습과 심지어 실제로 당시 재판에 불참하는 불량한 태도에 결국 무기징역을 취소한 최고재판소는 파기환송을 명령했고 히로시마 고등법원으로 사건을 되돌려 보냈습니다. 그 후 2007년에 파기환송심이 열렸고 고등법원은 후쿠다에게 사형을 선고했죠. 자신의 죄를 뉘우치지 못하고 그저 어떻게든 책임에서 빠져나가려 주변 환경을 신나게 이용하던 중2병 범죄자에게 걸맞는 완벽한 판결이었습니다. 후쿠다는 사형을 구형받은 후 받은 정신감정에서 본인이 죽인 야요이와 내세에서 만나 부부가 될 수 있다며 끝까지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죽은 날짜를 받아놓은 인간의 자포자기와 마지막 발악일 수도 있죠. 어찌됐든 그는 자신이 마땅히 받을 벌을 받게 됐지만 이 사건에서 가해자는 2명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바로 후쿠다의 아버지죠. 후쿠다의 정신감정을 한 의사의 말에 따르면 후쿠다는 아버지에게 당한 지속적인 학대로 현실을 인지하는 능력이 거의 전무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후쿠다는 사춘기 이후 성에 대한 집착이 심한 모습을 보였고 아무 여성이나 강간하고 싶다는 충동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죠. 언제 터질지 모르는 후쿠다의 충동을 가장 먼저 알아야 했던 건 가장 가까이 있던 그의 아버지였습니다. 심지어 그건 본인이 오래전에 직접 폭력으로써 아들에게 심은 분노와 결핍으로 인해 생겼기에 후쿠다의 아버지 또한 이 사건에 어느 정도 책임을 가지고 있는 가해자들 중 하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물론 성인은 아니었지만 모든 불행한 환경에 처한 사람들이 같은 선택을 하지 않기에 후쿠다는 본인이 한 최악의 선택에 대한 마땅한 책임을 져야 하지만 그런 괴물을 사회에 방생한 그의 아버지 또한 살인자의 부모란 사회의 손가락질이나 꼬리표뿐만 아니라 마땅한 책임을 지길 바라고 현재 언젠가 누군가를 해칠 괴물을 그저 방치하고 있는 부모들이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려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하길 바랍니다.